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의 시사 대담에서는 서향기 목사님 모셨습니다. 공명선거 정치 총연합회 대표로 계십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는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이렇게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를 특히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점을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사님. 어려운 시간 내주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름이 아주 이쁘십니다. 향기니까. 네, 주님의 향기가 좀 네. 나타나라고. 우선 민경욱 의원이 저도 이제 국회 그 모임에 참가를 했는데, 네. 그 6장 투표용지, 네. 구리구 선거관리위원회, 그거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화가 났는지 고소죠. 네. 예.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예. 이 문제가 뭐냐면. 예. 근데 뭘 이렇게 여분의 투표용지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원래 그렇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딱 떨어져야 정답이죠. 네, 아니, 이렇게. 목사님 다 됐습니다. 예. 네. 이 화면 보여주시는 부분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아, 네. 하시죠. 예. 네네. 이 투표지를 보면, 그, 구리시에서 나온, 이게 15일 당일 투표지입니다. 근데 이 투표지가 6장이 분실됐다고 선관위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 6장 분실된 거는 구리시에서. 마지막으로. 네. 잠시만요. 설정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 많은 그 중에 6장이 분실된 거 어떻게 알았어요? 신출기묘한 체준에. 선관위에서 이 번호표를 보고 밑에 하단 남바번호를 보고 이게 구리시 어디 수택동이다. 보시면. 그럼 당일 투표용지입니까? 예, 예.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런 공직에 계신 분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선거 치룰까 말까 하는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해요. 참. 박사님 준비됐습니다. 네. 대책이 없는 사람들 같아. 네. 하시죠. 예. 네, 우리가 지금 민경욱 의원님이 사전 투표가 아닌 본투표 15일 날 투표용지 6장에 당일 투표 6장. 당일 투표 6장이 없어져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민경욱 의원님을 고발을 하고 또 투표 제보자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의정부 지검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떠한 사회적인 현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공익 제보의 정신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익 제보의 정신은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제보를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공익을 위해서 제보하라고 우리가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그렇게 국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수를 지급하면서 네. 이렇게 우리가 숨은 비리를 적발하라. 그런 의도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우리가 참관인을 두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현장에서 부정, 비리, 불법, 조작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잡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고발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사회가 한 단계씩 이제 깨끗해지고 나아지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불법을 공익제보를 해서 제보를 했는데 이거를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고발을 하고 위협을 주면 어떤 국민들이 이제 어떤 사회에 악이 있는데 그거를 고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종이가? 예, 구리시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용지입니까? 남은 용지가 아니고 개표하는 당시에 거기서 어떠한 지인이 그 개표하는 사무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한번 조사 좀 해보세요 하고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 개표 당일날 개표 현장에서 아무 표시도 안 된 이런 종이가 무더기로 나왔다는 겁니다. 예, 무더기로 나온 중에서 일부분 넘버 번호가 있는 상황에서 6장을 건네주면서 이것이 불법이 아닌가. 그럼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이런 종이가? 저 이제 아시는 지인이 이거는 이제 공익 제보를 위해서 이거를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불법이 있는 현장에 구리시에서는 투표한 박스 한 통에 용지 색깔이 다른 사전투표 비례대표. 그럼 한번 보시죠. 여기가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절치가 안 됐다는 이야기는 이건 정상적으로 그 투표가 되지 않는 종이잖아요. 네. 근데 이 종이가 개표 현장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투표함에 들어가려면 이걸 자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문제가 이 절치선이 있는 것은 당일인데 사전에는 여기다가 QR코드를 넣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럼 선거가 마치고 나면은 그 만일에 이렇게 좀 여분이 남았으면 그걸 대부분 다 수거해가지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걸로 내가 그렇죠. 알고 있는데. 선관위, 지역구 선관위에, 특별히 지역구 선관위에 특수 보관하는 장소에 보관하게 되어 있죠. 한 장도 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표하면 투표한 박스에 반드시 특수 봉인지를 붙여가지고 이거를 딱 봉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장도 더 이상 들어갈 수가 근데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절치선을 따라가지고 잘라지지 않는 당일 투표 용지가 개표 현장에 있는가 말이죠.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 더 많은 용지를 바꿔치거나 아니면 63대 36 그 값을 온라인에서 그런 값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맞추기 위해서 투표지를 더 넣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더 넣었으니까 저게 나왔죠. 아니, 근데 저는 뭐 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절치선을 자르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경로로 이게 그러면 이제 투표함에 들어가 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개표 장소로 옮긴 다음에 개함을 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자르지 않는 상태로 이런 그 투표 용지가 개표 현장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것은 뭐 상당히 많은 그런 그 투표 용지를 찍어 놨다가 뭐 다른 어떤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 가지고 개표소에 대기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밖에 오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한두 장이 아니고 여러 장 중에서 그분이 주셔서 가지고 이제 공익 제보 차원에 이걸 고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일단 저한테 한번 보여주셨고 또 그리고 난 이후에 민경욱 의원님께 이거를 밝혀달라라고 제보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요. 네. 이 자리에 이제 그 IT 분야에 아주 그 네트워크 분야의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네. 이제 그분이 이제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이번 선거가 투표 용지 관리가 참 안 될 수밖에 없었다. 예. 어디서든 프린터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네트워크 전문가 입장에서는 네, 네. 그냥 뭐 원격 제어라든지 무슨 방법으로는 다 프린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참 자기가 볼 때는 그거는 정말 참 문제였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장 뛰시면서 그런 경험이 꼭 구리시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서 좀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 제가 남양주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을 다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점은 남양주에 개표 참관으로 갔을 때 현장에 선관위를 먼저 2시간 먼저 당도를 했습니다. 5시에. 5시에 가본 결과 사전투표에서도 관내가 있고 관외가 있습니다. 예. 사전투표에 관내는 특수봉지를 잘 보관하고 조를 짜서 감시를 4박 5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남양주 같은 경우는 손을 댄 것 같지 않았는데 관외 투표지는
봉투에 담겨 있는 투표지인데요. 이 봉투에 담겨져 있는 거는 관 외에 CCTV가 없었습니다. 어느 장소에 보관돼 있었습니까? 회의실에 보관돼 있었어요. 회의실에. 예, 그럼 회의실에. 뭐 박사가 안 같은데. 예, 회의실인데 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 보관하고 있어서 그 통이 선거함 통이 한 20통, 22통 정도 됐습니다. 많네요. 예, 한 통에 2,500장씩 거의 들어 있었고요. 관 외 사전투표함 CCTV가 없는 곳이 총 34,000장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모두 다 그 CCTV가 켜진 상태에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부터 5구 대선 때도 그렇고 CCTV가 없어서 6.13도 그렇고 저희가 선관위에게 CCTV를 달아서 보관하고 우리가 정보 공개를 했을 때 그거를 달라 청구도 하고 집회도 하고 지금도 선관위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거를 정보 공개도 하고 우리가 신청도 하고 민원도 넣고 많이 넣었지만 관 외에는 지방으로 갔다가 서울로 오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고 우체국에 또 들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CCTV를 달 수가 없고 회의실 같은 데 보관해야 되는데 인권 침해 이러한 사생활 침해가 되기 때문에 CCTV를 달 수 없습니다. 강력하게 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답을 받으셨구나. 네, 우리가 공문서도 해가지고 보냈는데 CCTV 달 수 없다라는 공문서도 저희는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CCTV 달지 아니한 관외 투표지가 남영주에는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달지 않은 상황에서 34,000 정도가 나왔으면 우리 주강덕 의원이 8,000 몇백 프로 떨어졌어요. 대단하네. 그러면은 한 사람 앞에 10,000표씩만 더 분할해서 나눠줬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00표씩 떨어지면은 3명 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다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것을 남영주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 총 몇 표 정도 됩니까? 관 외, 예. 외에서만 CCTV가 없는 곳만 34,000표. 그러면은 굉장히 많네요. 네, 관 외에서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의심스럽다. 어떻게 남양주 사는 사람이 지방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방에서 서울에서 올 수가 있나?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34,000이면 뭐 웬만한 시 규모인데 네. 군 규모는 넘어서는데 네. 그 정도 규모의 네. 관외 사전투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를 보관하는 것은 통이 아까 20몇 개라고 했습니다. 22개 정도. 22개가 있는데 그것은 선관위 회의실에 보관돼 있었고 거기는 CCTV가 없었고 그럼 그거가 보관된 기간은 대개 11일 4박 5일이 안 되죠.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3일 정도. 3일 정도. 3일 정도. 네네. 34,000표. 많네요. 많습니까? 정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네. 왜냐면 우리 남양주에서는 8,000 몇백 프로 떨어졌으니까요. 말 그대로 10,000표씩이나 12,000표씩, 11,000표씩만 배당해 주면 그냥 당락이 그대로. 그럼 남양주시에는 이제 개표 참관인 또 투표 참관인 하면서 전체적인 그런 소회가 어떻습니까, 이번에? 네, 전체적인 소회는 지역 주민들한테 봤을 때는 왜 우리가 많이 투표한 분, 주강덕을 많이 사실 뽑았는데 왜 떨어졌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특별히 이제 남양주 거는 이 투표함 봉투에서 담아왔는데요. 이 투표함을 접을 때 우리 박사님, 네, 투표지를 적게 되면, 투표지가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길게 접혀져 있죠? 예. 이렇게 길면, 이렇게 반 접는 사람도 있고요. 반 접어서 이렇게 접는 사람도 있고, 또 긴 가운데 되게 이렇게 접는 사람도 간혹 있고, 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는 분도 있고, 편지 봉투에 넣어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접는 게, 20장씩 묶어서 우체국으로 간다고 이제 제가 사진을 다 찍어 놨는데,
두께가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아주 세밀하게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개표 현장에 가봤더니 개표 현장에서 이 봉투를 찢어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촬영을 했어요. 다 어떻게 찍었냐면은 다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었어요. 다 거의 다 모두가 이렇게 잡아서 한 90%, 95%가 이렇게 잡았어요. 자연스럽지 않네. 예,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착 계속 이렇게 빼는 거예요. 너무 일률적으로. 여기에는 어르신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예, 중년도 있고. 그게 굉장히 대단히 자기적이다 이렇게 느끼셨겠네요. 예. 뭔가 이렇게 좀 인위적이다. 인위적이도. 자연스럽지 않다. 예, 뭐 프레스 누르는 거 있죠. 팍 눌러가지고 했어도 아무리 눌렀어도 이렇게 접은 게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없었고 간혹 한 100장 중에 2장, 3장 정도는 이렇게 접고 한 번 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은 게 간혹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거의 95% 정도는 이렇게 접어서 빼는 거를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해놓은 것도 다 이렇게 아주 꽁꽁 이렇게 딱 이렇게 모범생처럼 이렇게 접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대충 해서 이렇게 넣은 게 아니고. 네. 참 희한하네요. 그렇게 희한하죠. 넣는 사람이 예, 얼마나 그렇게 될지. 저는 제가 개표 참관을 갔을 때 그렇게 다 접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사람은 뭐 예.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되게 추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투표용지를 그렇게 그냥 뭐 모범생처럼 그냥 반듯하게 각지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접어가 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드는데. 네. 그렇게 행동을 안 할 것 같아, 사람들이. 예. 그런데 거기에서 무효표가 이렇게 찍지 아니한 무효표가 437장입니다. 관내 사전 관외. 관외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은 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자기 주민등록지에다가 그걸 보내는데 예. 거기에서 400몇 표가 투표하지 않은 무효가 무효표. 나올 리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니, 그러니까 무효표가 뭐 그렇게 많았어요. 이 역부로 시간을 내 가지고 가서 사전에 해야 되는 게 예. 관외 사전 투표인데 예. 그게 그렇게 무효표가 나오면 그래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제가 투표 참관을 갔을 때 거의 기본적으로 1시간을 줄을 서요. 1시간 줄을 서서 투표를 하는데 무효가 나온다. 무효가 나온다. 이해가 안 가네. 예, 저도 이해 안 갑니다. 437장이 기표하지 않고 간혹 이렇게 막 장난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막 누르는 그런 게 한두 개 있었어요. 그런 투표지가 한두 개 있었고 거의 공란이에요. 저렇게 구리시에서 덩어리로 나온 것처럼 공란으로 나서 제가 왜 이렇게 빈 용지가 너무나 많습니까? 했더니 하는 얘기가 저는 알바생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개표 사무원이 하는 얘기가 저는 알바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서양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21세 총선에서는 전반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현상이 참 많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현장에서도 부자연스러운 게 많이 나왔지만 통계를 분석해 보더라도 뭐 네네. 너무나 부자연스러우니까. 네.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거는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그럼 부자연스러운 게 일어나면은 왜 그렇게 일어났는 걸 당연히 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의심을 가져야 되고 의혹을 제기해야 되고 그럼 그거는 이제 중앙선관위라든지 그런 데서 잘 해명을 해줘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검찰에서 이제 알아서 수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이상하다 하면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인과관계라는 게 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뭐가 이상하다는 결과인데 이상한 결과가 나올 때는 무슨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원인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갑갑한 거죠. 근데 더 신기한 거는요, 박사님. 이 우표의 봉투가 이제 막 찢어가지고 다 이제 버리고, 이거를 수강으로 다 버리고, 이제 빼가지고, 이제 일률적으로 빼가지고 보관하고 놨는데, 이상하게, 와부읍이 남양주입니다. 와부읍. 예, 와부읍에서 별내읍, 왜냐면 다산 일지구, 이런 식으로 다 오는데,
이제 발송지가 어디가 없고 또 도착하는 것만 이렇게 나왔는데요. 때 한 장 안 타고 이게 34,000장이 묻고 어떻게 하고 때 하나 탄 거 없이 그냥 접은 거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관에서 관에 그러니까 남양주시가 갑을병이 있습니다. 예. 갑을병이면 원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광주에서 서울로 아니면 남양주로, 부산에서 남양주로, 서산에서 남양주로, 대구에서 남양주로, 남양주에서 부산으로, 제주도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관이고.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해서 성간이 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왜 와부읍에서 와부읍으로 이렇게 관외로 됐는데 왜 이거는 관외로 해서 붙였나요? 했더니 와부읍에서도 표하는 사람이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와부읍에서 을직으로 보내면 그것은 관외가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투표지가 거기서는 다 맴도는 투표지인 거예요. 근데 안에를 보면은 뭐 다른 게 써 있지만 이게 지긴 써 있는 게 뭐 어디 중랑구 뭐 광진구 이런 식으로 써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있었지만 그런 거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누군가 계속 찍어서도 넣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봉투를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의심을 한 게 일단 CCTV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달아달라고 성관에 부탁을 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우리가 항의도 하고 성관이 그 담당 직원, 과장, 실장 다 만나서 저희가 했지만 거절당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양이 쏟아져 나와서 저희가 이 특별히 투표 봉투를 제가 확인했더니 그게 관외라고 합니다. 박사님, 테이블이 개표할 때 10군데가 다 모여 1번부터 쫙 해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제일 마지막 그 개표하는 곳에만 이거 사전 관외 투표만 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싹 쏟으면 거기에서 여기 을지구, 병지구 이렇게 거기서 거기니까요.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병 10,000개, 을 12,000개, 뭐 누구 11,000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 찍고 한석봉 어머니가 떡국 썰 때 정확하게 썰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접는 걸 보면서 너무 냄새가 난다. 너무 빈 용지가 많다. 이 구리시만 이런 게 아니라 사전투표 관외에서도 너무 빈 용지가 많이 나왔다. 그런데 사전투표 관외만 나온 게 아니라 본투표지 용지도 이상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 동영상 여기 지금 이런 것처럼 예, 이런 게 저희가 너무 많아서 제가 물어본 거죠. 왜 본투표지거든요. 사전투표와 본투표지의 차이는 QR코드예요. 일단 QR코드가 있으면 사전이에요. 본투표는 이렇게 넘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QR코드가 없는 넘버가 있는 투표용지도 있어서는 안 된 본투표지 용지가 남양주에서도 많이 발견돼서 제가 다 촬영을 했습니다. 어쨌든 참 이번에는 이렇게 뭐 그래도 참 여기가 구리시 성간위가 주장한 장소죠. 예. 구리시 이게 체육단련센터에 여기에 체육단련센터에 이 투표지를 봉합습니다. 요런 데다가 담아 놓은 겁니까? 네네네. 근데 뭐 이렇게 투표 용지를 많이 찍었습니까? 이게 부를 때 원래 투표 용지는 우리가 주민증 같은 걸 내면 스캐너해 가지고 한 장씩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발행된 거죠? 저게 관외 투표지입니다. 이건 구리시 거죠? 관외. 예. 남양주에서도 관외는 우체국에 들렸다가 지방으로 내려가고 지방에서 서울로 오기 때문에 담을 때는 우리도 남양주도 이렇게 가방에다 담았었습니다. 관외. 그런데
남양주 경우에는 저 가방에다 담았다가 지방으로 우체국 들렸다 지방으로 갔다 온다고 해서 왔는데 회의실에 가보니 관 외 투표지가 박스가 22통이나 될 정도가 많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플라스틱 통에다가 담아왔어요. 예. 우리가 보는 통에다가. 그런데 개표장에 올 때는 이런 가방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우체국에서 다시 돌아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구리시에는 체력 단련센터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체육관에다가 아니 우체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구리시에는 사전투표를 보따리에 담았나? 두 가지 의심해야 돼요. 그죠? 그렇죠. 예. 처음부터 여러분 담으세요. 이 가방을 문 열고 사전투표하는 사람을 박스다 안 하고 보따리다 계속 담은 거예요. 아니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예. 근데 참관인한테 다 물어보니까 박스에다가 봉인하고 사인을 다 했더라고요. 했다고. 예, 사인 다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한 장도 들어가지 못하게 아침 새벽 5시 30분에 투표 참관인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투표 참관인에 여기가 아무것도 없죠 하고 이제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제일 여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것만 하나 보자면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하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보여주고 이제 봉인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저기예요. 봉투에다 이렇게 가방에다 담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체국에 갔다 온 거거든요.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는 저 가방이 우체국에 갔다 온 거였어요. 그런데 갔다 왔을 때는 박스였었죠. 근데 갔다 왔는데 왜 이런 곳에 담아놨느냐. 근데 이거를 절취했다. 이거를 누가 훔쳤다. 도난당했다. 이렇게 성관이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니네 CCTV도 안 달고 보관이 왜 이렇게 허술하냐. 너무 보관이 허술하다. 그랬더니 여기서 훔친 게 아니면 어디서 훔쳤느냐. 성관이 보관 장소에서 절도한 게 아니다. 그럴 수가 있다. 근데 성관이 보관 장소에서도 어떻게 절도를 합니다. 성관이 직업만 갈 수가 있지요. 자, 이거 그럼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저는 남양주 같은 경우는 QR코드가 있는 사전투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여기서 훔쳐갔다고 성관이가 말했잖아요. 예. 그런데 일련 번호가 있는 15일 당일 본투표지잖아요. 그러면 또 말이 안 맞죠. 말이 안 맞네. 본투표를 여기다 왜 보관합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게 본투표는 그날 주민증을 내면 스캔해가지고 한 사람당 한 장씩 주는데 이렇게 많은 그런 여분의 당일 투표 용지가 남은 거가 그렇게 검찰이 선관위를 내가 볼 때는 조사를 해야겠네. 그렇죠. 왜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찍어가지고 놔놨냐고. 그리고 왜 이런 데다 보관을 했냐. 관리를 허술해. 원래 이렇게 투표 용지가 많이 남습니까? 원래 선거를 하면은. 아니. 이해가 잘 안 가요. 이렇게 남을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리시 전 지역에 다 갖다 놨는데 구리시 전 지역 사람들이 뭐 50% 투표하고 안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성관이 보관 창고에다가 잘 봉인해야죠. 그렇죠. 일체 그냥 그거 안 되게 오해를 안 받으려면. 손 안 되게 탁 해가지고 직원들이 정확하게 보관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참 이번에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아, 이 나라가 우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아직. 야,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 투표 관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 홍역을 치룰 정도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래요. 박사님.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그게 관외라고 말씀드렸죠.
남영주 같은 거는 그 가방이 관외에 있었어요. 예. 근데 사진 찍은 거 이제 보니까 여기도 관외가 또 있는 거예요. 관외 사전투표함이라고 또 써있죠. 그러면 진짜 그 가방은 무엇이냐. 그러면 개표장에 그렇게 많이 투표 안 한 용지를 갖다 놨냐? 아니면 관외가 2개잖아요. 남영주를 비교했을 때는 관외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방도 되고 이것도 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2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관외 5-1, 5- 이렇게 다 관외로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관외지 않습니까? 예, 5-2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왜 그런 백을 썼죠?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외는 이것도 보관하는 장소에는 CCTV가 없습니다. 관외는. 그런데도 이것도 있고 또 뭐 가방도 있고. 네. 그리고 CCTV도 없고. 여창수 마음대로. 아니 우리 믿어라. 우리 체육관 센터 모든 사람들을 믿고 살자. 네. 그건 아니죠 뭐. 인간이란 건 항상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법과 원칙을 따를 필요가 있죠. 이게 관외예요.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 거지 제가 사진을 다 준비. 요건 또 이게 관내예요. 이거는 아시죠? 예. 예. 이거 관내예요. 사실 이거를 지금 말을 안 하는데요. 조금 그러면 쉬었다가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나가죠. 네네. 예. 그럴까요? 예. 지금 이제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가 이번에 참 문제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뭐죠, 지금 보시면? 네. 이거는 부직포, 예. 부직포로 만든 사전투표 관내예요. 관내. 예. 관내 사전투표함이구나. 네. 관내 사전투표. 그 관내 사전투표는 항상 이렇게 부직표로? 네. 아닙니다. 원래는, 사전투표도 도입한 것이 참 신기한데요. 원래는 공직선거법 151조 2항에 보면 투표함을 2가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규에. 예. 그런데 우리가 좀 편하게 살자. 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아까 그 가방도 만들고 요거 부직포도 만들고 만들어서 사용 좀 하자. 누가? 규칙을 선관위에서 세상에. 규칙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 보니까 철가방으로 다 썼을 정도로 엄격했는데. 네, 처음 붙이고 열쇠를 봉하고 열지 못하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주 쉽게. 그래서 이 자체가 사실은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법은. 법을 어기고 상위법을 어기고 하위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쉽게 배달하기도 쉽게 하자. 통에다 넣은 것도 배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꼭 부직포를 해야만이 더 쉽다고 하면서 이렇게 부직포를 만들었을까요? 근데 상위법을 무시하는 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데 선관위는 무법자가 아닙니까 혹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규칙을 또 만들어서 예.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선관위가 참 너무 국민들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쪽의 사람들을 배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나.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거는 일종의 뭐 준사법기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법에 대해서는 더 스스로 엄정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기 위해서 엄정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게 선거 과정을 잘못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거는 이번에 우리 민경호 의원님한테 고발했던 것처럼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잘못되는 거를 고발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정규 방송에서나 신문에서는 지금 거의 보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보도를 안 하는 이유가 왜 시시하는지 이런 법규를 무시하고 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거 이거 이 관리가요. 박사님 모든 곳에서 사람이 없으면 이 봉인지를 뗐다 다시 붙여가지고 이렇게 뗀 자국들이 버린 자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부탁해서 하나만 주세요 해서 얻은 거거든요. 제가 필요하니까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여기는
이 윗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슬쩍 떼가지고 하면 안에 네. 그냥 집어넣을 수도 있는 다 집어넣을 그런 수 구조대. 있어요. 그럼요. 표 안 나게. 안 나죠. 거의 안 나게. 근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야 이렇게 표가 나. 이렇게 표가 나거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런 거는 좀 오해를 안 살려면은 선관위 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구멍은 이건 슬쩍 해가 그냥 집어넣게끔 살짝 이 특수부문지를 살짝 붙였을 때는 예. 표시도 안 나면서 나고.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살짝 붙였을 때는 사인했어도 특히 이 부위가 굉장히 취약하더구먼요. 네, 이 그 부분이. 부분 그 봉인지만 떼면 그냥 넣을 수 있어요. 봉인지만 떼면 네. 그냥 넣을 수 있고요. 뭐 선관위 입장에서는 아니 뭐 우리가 그런 일은 절대 안 하지. 아 그럼 그렇게 안 하겠죠. 안 하지만 어떻든 간에 오해를 살 짓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렇게 이렇게 봉인지도 그렇게 아주 그냥 우리말로 하면 좀 허접스러운 네, 이 뭐 어떻게 했는지 그냥 떼도 표시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봉인이란 것이 원래 봉인이잖아요. 봉인. 네.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떼가지고 그냥 안에도 뭘 집어넣을 정도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걸 저 개표 참관인들을 모시고 이야기하면서 그분들 정언을 들어보니까 네. 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하냐.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요. 5구 대선 문재인 대통령 선출할 때 제가 개표 참관으로 갔습니다. 남영주에 똑같이. 개표 참관으로 가서 제가 그 당시에 그 당시는 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투표용지가 2가지라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백이 있는 원고지 같이 여백이 팍팍 많이 띄어 있는 지금과 같은 여백이 띄어져 있는 투표지가 정상 투표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백이 하나도 없는 아주 좁은 노트식으로 아주 여백이 없어요. 그거다 투표를 아주 조심스럽게 찍었어요. 너무 조심스럽게. 그런데 제가 투표 참관위로 가서 제가 투표지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새벽 1시까지 넘게 그걸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투표지가 2가지 있다는 거 5월 9일 날 알았습니다. 5월 9일 날 알아서 놀란 거예요. 왜 투표지가 2가지야? 그렇죠.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제가 찍었던 투표지가 불법 투표지고 그런 투표지를 만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와보읍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5일 날 와보읍 사전 투표를 했거든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근데 그 전에 항상 사전 투표는 항상 개봉을 늦게 하더라고요. 희한해요. 놀고 있는데도 사람들 놀고 있어도 요번에도 그랬어요. 한 2시가 넘었는데 테이블 다 하고 놀아서 그냥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래도 안 해요. 그래서 선관위한테 아니 저 투표 사전 투표 언제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새벽 5시까지 개표해야 돼요. 쉬었다 할 거예요. 좀 쉬면서 할 거예요. 안 해요. 그냥 놔둬요. 우리 개표 참관인들이 지쳐가지고 2시 반경에 제가 거의 3시 돼서 나왔어요. 대부분 다 나가죠. 다 갔어요. 저 혼자 거기서 남아가지고 사진 찍고 오면은 또 가는 곳이 또 거기는 좀 체육관 같은 데인데 멀리 있잖아요. 집에서. 그러다 보면 차량도 없고 그러다 보면 가는 것도 불편해서 저도 이제 3시 좀 못 돼서 제가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개표가 되면서 역전이 다 된 거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그러대요. 예. 뭐 12시 넘고 나면 다 피곤하고 하니까. 예, 저희가 이제 거의 3시, 거기까지 있는데도. 체육관에서 그냥 띄엄띄엄 사람들이 그냥 있고 그냥. 있고, 개표 사무원만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만 이제 개표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희들은 실은 우리가 문제인 게 교육이 안 돼서 당에서도 교육도 안 해주고 참관인도 너무 부족하고 교육이 안 돼서 그냥 구경하다가 12시 뭐 전후로 다 갑니다. 다 가는데 저 같은 경우 조금 더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늦게 했는데 플라스틱 통에다가 투표를 했는데 왜 가져온 걸 이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플라스틱 통에다 한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플라스틱 통에 이 부직포 가방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플라스틱 통에 제가 투표를 했는데 왜 이거 천 가방을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통에다 이거 부직포 가방 숨겨놨는데 그걸 모르세요? 이러는 거예요. 5구 대선 때부터 이거 사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숨겨요? 그럼 처음부터 보따리로 해가지고 이거 해야지 그걸 왜 숨겨요? 그랬더니 이거 받침대로 이렇게 숨겨놓고 꺼내서 그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오마이갓. 너무 놀랬죠. 그 당시에 처음에 봤을 때는 무슨 투표가 이런가 해가지고 많이 놀랬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항상 사전투표는 이런 관리가 있는데 이 구리시에서도 이제 관외 투표지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건의를 했거든요. 공직선거법 151조 2항을 어겼다는 거. 이건 법을 어기고 규칙을 만들어서 선관위가 규칙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거. QR코드도 그렇고요. QR코드도 그렇고. 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열렸는데요. 이게 지금 이게 보면은 이 투표지가 보면은 요 투표지하고 요 투표지가 사실 색이 다릅니다. 요가 보기도 다르네요. 이건 약간 노리끼리하고 네, 이건 좀 희네요. 네네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아까 그 사전 투표함에서 꺼낸 건데 이렇게 다릅니다. 요거는 편지봉투에 담아있는 것이 아니니까 사전투표 관내죠. 근데 이렇게 관내 아까 이게 뭐죠? 여기에 담긴 거죠. QR코드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편지봉투가 아니잖아요. 편지봉투가 아닌데 QR코드. 그러면 QR코드는 관내예요. 관내. QR코드. 네네. 관내. QR코드. 이 관내. 색이 다릅니다. 예. 그렇죠. 그 색이 더 다른 거 한번 더 보실까요? 이것도 다르네. 예. 정확하게. 이거 너무 크니까 좀 더 안 보이나요? 조금 더 확실하게 다르죠? 예. 다르네. 요게 더 진하고, 예. 요게 더 푸르스름해서 더 연하고 종이 같고. 이거 약간 초록색 빛이 예, 나고, 초록색 푸른색 빛이 나고. 예. 근데요, 교수님, 박사님, 한 통에서 투표용지 2가지 색상 나오면, 올바른 거예요? 아니에요? 올바를 수 없죠. 예. 왜 그러면 투표 용지라는 것은 인쇄할 때 그 용지도 다 규격하고 그 재질하고 다 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어떤 세상인데 투표 용지를 뭐 그렇게 다른 색을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요거는 QR코드이기 때문에요. 박사님 여기 또 QR코드 크게 있죠? 예. QR코드이기 때문에요. 예. QR코드만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QR코드이기 때문에 여기 관리자 직위는 이긴데 QR코드는 관내잖아요. 관내 예. 사전투표잖아요. 관내 사전투표. 근데 이제 색상이 다르는데 이게 한 통에서 나왔어요. 한 통에서. 예. 그런데 우리가 한 통에서. 네, 한 통에서 쏟아져서 나온 거잖아요. 박사님 보세요. 한 통에서 색깔이 막 다르잖아요. 이게 한 통에서. 금세 알아봤겠네요. 네, 금세 알아보죠. 그러면 우리가 투표할 때는 QR코드는 프린터기로 주민등록증을 주면 주민등록증을 딱 주면 제시해서 마스크 벗고 인상 확인한 다음에 컴퓨터로 딱 누르면은 밝게 축축축축축 해서 인쇄돼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인쇄를 정확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한 장씩 뽑게 되어 있어요. QR코드는 프린터기로 그 자리에서 뽑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뽑는데 왜 2가지 색깔이 나왔다. 한번 뭐 어른들은 파란 거, 젊은 사람들은 좀 흰 거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놀도 하나요, 잉크도 하나요, 그렇죠. 프린터도 하나인데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가 작용을 했다라고 돼서 이거는 이해하기 힘드네요. 불법이라고 누가 봐도 불법이죠. 근데 이게 구리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북구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북구에서. 그럼 그 현장에서 발급할 당시에 사용된 잉크라든지 그다음에 종이 자질 롤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롤은 같은 종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잉크도 같은 현장 잉크죠. 바깥에서 만들어진 종이라고 그렇게 또 의심을 할 수 있겠네. 그렇죠. 컬러가 둘 다르니까. 중에 하나. 예. 둘 중에 하나가 다른 곳에서 어디서 와서 그냥 집어 넣다가 넣은 거로 볼 수밖에 없어요. 오해를 하겠네요. 오해를 해야죠. 같은 통 안에 예. 롤이 하나였고 예.
그러면 잉크도 안 하고. 잉크인데 다른 데서 잉크죠. 만들어 가지고 예. 그걸 집어넣었다. 예.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 요거 자체가 공직선거법 151조 1항이 또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너무 많이 어기죠. 2개지 나왔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아시는 분이 그래요. 구리시에서는 이렇게 2가지 색상이 나와서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같은 통에 또 같은 잉크에 같은 노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경찰을 불러서 경찰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했는데 경찰이 입구에 막 들어온 거예요. 이거 부정선거 같다. 근데 신고를 한 거예요. 참관인이. 예, 개표 참관인이. 그랬더니 그래서 선관위가 경찰 들어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끼리 해결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뭐라고 하죠? 못 들어갔죠. 그럼 알아서 잘 하세요. 한국식이네. 네, 알아서 잘 하세요. 못 들어갔죠. 그게 언제였습니까? 이게 4월 4월 15일 날. 밤 11시, 11시 10시경, 예. 그래서 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제 경찰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조사도 못하고, 선관위가 알아서 우리가 다, 신고가 되었으니 우리가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박사님 보세요. 선관위가 그래서 이제 잘 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나서야 되겠어요? 제일 옆에, 제일 위에. 선관위원장, 지역구 선관위원장을 이제 오시라고 했어요. 오시라고 해서, 선관위원장님, 이거 보세요. 이거 불법이지 않습니까? 왜 이게 2개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색깔 2개가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인정하고, 조금 더, 그런데 말이요. 그런데 이걸 고발하고 무효를 시키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면 불법이니 개표 중단합시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조금 더 기다려보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또 다른 것도 한번 지켜보죠. 뭘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들었는데. 그럼 우리가. 납득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우리가 이러한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 공직선거법, 공익제보의 정신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신고한 게 이제 아까 그러한 예. 일이 있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참 이렇게 2020년인데 지금이 예. 21세기하고도 20년이 흘렀는데 같은 관내 사전 투표하면서 색깔이 다른 그런 투표 용지가 나오고 그걸 뭐 우리가 알아서 잘 하겠다. 예. 이런 선관위 관계자도 참 유감이네. 네, 경찰은 또 들어갈 수 없고 알아서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어떻든 이곳저곳 이렇게 공명선거를 또 쟁취하기 위해서 보시면서 또 특이한 점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예. 제가 공명쟁치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3년이 넘은 4년째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보가 저한테 많이 오고요. 또 저도 열심히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을 하면서 증거를 잡았지요. 그런 중에 아시는 분이 특수봉인지가 이상하다 해서 사진을 다 찍으셨는데 그곳은 광진국거였습니다. 광진국거 특수봉인지를 보실까요? 특수봉인지를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스카치 테이프를 세상에. 붙인 거예요. 특수봉인지에 왜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거는 스카치 봉인지를 뗐다가 붙이는데 안 붙여지니까 결국은 개봉을 했다는 거네요. 네, 개봉한 거죠. 네. 이거 뭐 너무나 명백한 증거네요. 예, 이게 광진구, 이게 오세훈 고민정. 네, 오세훈 고민정 지역이고요. CCTV가 여기는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사전투표입니다. 네, 사전투표. 네. 사전투표 뭐 하나 볼까요? 네, 스카치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가 있는 봉인지, 이게 봉인지가 아니고 스카치 테이프지네. 네, 스카치 테이프가 이렇게 예, 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또 이거 보면은, 네네. 스카치 테이프가, 여기 지금 떼었다 붙였던 거, 이거 보시죠. 이것도 예. 개봉을 한 거네. 예. 이렇게 관리가 안 되네.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분명히 뗀 거네요. 네네. 뗐다가 다시 붙여진 거죠. 광진구 을. 광진구 을이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요걸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뗐다 붙인 거죠. 이 뗐다 하면 뒤에 이렇게 예. 보이는 그런 거죠. 네네네. 아까 그 뗐다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예. 네. 이건 뗐다는 자격이고 예. 손을 만졌다는 자격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요것도 이것도 뭐 거의 예. 이 정상 상태 아니네요. 정상 상태가 아니고 뗐다 붙였다 뗐다 예. 붙였다 한 거 맞죠? 특수봉인제. 참 예. 갖고 놀았는 모양. 예. 갖고 놀죠. 그런데 제가 몇 장만 올렸는데요. 근데 이게 이런 표시가 나면 안 되잖아요. 떼면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처음에는 아주 예. 푸른색 그 상태대로 유지가 돼야 근데 이거 되잖아요. 살짝 떼니까요. 예. 표시가 안 나죠. 떼다. 이게 살짝 났구나. 떼다 떼면 표시가 안 나는데 이렇게 푸른색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예. 요거를 밑에- 제가 양해를 걷고 제가 한 장만 달라고 했더니 주셔서 제가 이렇게 파란색이 돼요.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고. 원래는. 그런데 카메라 이제 보시면은 네. 뗐다 하면은 이렇게 자국 표시가 나는 예. 뗐다 왜 뗐다 붙였을 거예요. 아니, 뭐 4박 5일 동안. 거. 안에다 뭐 집어넣으려고 했겠지 뭐. 그렇죠. 집어넣으려고 그랬죠. 그거 아니면 심심해서 뭐 뗐다 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만져서 큰일 나죠. 그런데 신기한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투표 참관인이 처음에 갔을 때 우리가 새벽 5시 30분에 투표 참관인은 가게 돼 있어요. 이 사진 찍으신 분이 새벽 5시 30분까지 가셔서 이 빈통인 걸 이걸 확인을 하고 여러분 오셔서 보세요. 통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고 이제 개봉을 해서 봉인지를 사인을 하고 봉인지 다 이렇게 해서 덮습니다. 예, 가해를 먼저 덮죠. 가해 덮고 그 아무것도 없는 거 확인하고 이제 투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 6시 마감하면 봉인지로 싹 덮고 그리고 이제 배달하죠. 그것도 위를 뜯겠네요. 주로 위로. 덮죠. 예. 그런데 이 빈통이 그 통 안에 이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방습제가 들어갔어요. 방습제 같은 경우인데. 예. 그 빈통 안에 이걸 넣었어요. 그래서 그 개표 사무원한테 내가 5시 30분에 빈 박스 있는 상황에서 보고 내가 시작을 했는데 개표하는 장소에 이게 왜 있습니까? 그랬더니 5시에 넣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로. 5시에 넣어놨다는 게 미리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이거 썩지 않게, 습기 안 차게. 이거 방습제예요. 그래서 썩지 않게 아니, 뭐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2, 3일 하는데 뭘 썩을 방습제. 아니 혹시 빗물 광진구 바다 그 옛날 노룻배 바다에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물 부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넣었다는데 그러니까 개표 참관인이 무슨 소리세요? 내가 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 참관인도 했는데 투표 참관이 5시 30분에 와서 아까 빈통인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잠깐 사이에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개표 사무원이 이거 잘 보관하고 계세요. 이게 뭐 증거가 되면 가지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이 방습제가 투표의 당락을 가릴 수 있습니까? 투표하고 뭔 상관 있어요? 투표지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녹음이 돼 있어요. 투표지하고 상관이 없는 방습제인데 좀 있으면 어떤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무원이. 안 되죠. 안 되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방습제가 나온 게 이 통이에요. 예. 박사님 이 통이요.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밥을 풀 때 많이 부으면 어떻게 하죠? 방습제가 나온 통에서 예, 이렇게 지나치게 많을 정도의 투표 용지가 나왔다. 예. 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보세요. 그런데 잠깐만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예. 와, 이게 지금 너무 많죠, 보세요. 스톱 해보시죠. 예. 왜 이렇게 많죠? 다시 한 번만 더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이 좀 있어요. 여기 뭐냐면,
이게 우리가 밥을 풀 때 옛날은 이제 배고프니까 농사 짓고 할 때 밥을 많이 풉니다. 그때 많이 풀 때 고봉이라고 합니다. 고봉이라고 하죠. 많이.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여기에서 투표를 수북이 싸서 고봉과 같이. 이 지역에 이제 아주 고봉 너무나 많이 쌓아두었죠. 예, 이렇게 많이. 그런데, 박사님, 이게 투표 한 박스가 아니라 화살표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이게 화살표. 뭐라고 써 있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투표함이 아니고, 예. 이게 무슨, 표함. 무슨 표함인데. 반품함. 반품함이네. 네, 보세요. 이 반품함이 왜 투표함이 됐어요? 모르겠어요. 투표함을 개병할 예, 반품함이네. 반품함이에요. 반품함이네. 예. 반품함이에요, 반품함. 반품함이라는, 이 반품함 통에, 그 장면과 투표 용지를 꺼지고 하는 스톱해 보시죠. 예, 반품함이에요. 예, 반품함이 갑자기 투표함으로 탈바꿈한 거네. 예. 그리고, 아까 사전투표 스카치 봉인지가 뗐다 붙였다 한 곳에, 그 옆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투표 박스를 갖고 올 때 관내는 관내, 관내는 관내, 사전 관내, 그 다음에 본투표 이렇게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가 어디에 있었냐면 아까 스카치 봉인지를 뜯다 봤다 다 했던 사전투표함 관내 사전 투표함으로 보관돼 있었다 이야기죠. 옆에 보관이 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반품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반품함이라고 글씨가 쓰여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표 사무원이 놀라는 면이 나옵니다. 본 적이 없는. 예,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이제 요 부분과 이게 동영상 부분이 생명의 향해 TV에서 여기 보시면 이 TV에서 그 부정선거의 총체적인 걸 많이 다루셨어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걸 보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생명의 항해 TV를 들어가시면은 예. 이런 장면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보고 실질적으로. 생명의 항해에서는 예. 특히 이제 안보, 그런 6.25. 그 사이로 총선과 관련된 부분, 안보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한번 방문해 보시죠. 예, 네네. 하시죠. 네네. 우리 이걸 보셔야 돼요. 현장에서 개표를 하는 사람들이 먼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일본이 많이 나오고요. 저쪽으로 되고 여기 우게 부분이 저쪽으로. 이 사람 어깨도 어마어마하게 놀래요, 보고. 떨어질까 말까? 야, 이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넣을 수 있을까? 예, 제일 높은 것 같아. 예. 뭔가 이상하다. 자, 보세요. 쏟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많아? 많아? 너무 많아. 떨어지게 잘 잡으세요. 에이. 안 떨어지게. 저 뭐 쏟는 거 보세요. 만선한 것 같네. 고기 많이 잡은 거. 월척이에요, 월척. 떨어지지 않게 잘 잡으세요. 너무 많아. 즉, 개표 사무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한 번도 본 적이 없구나. 네. 너무했다. 죽어나네. 지쳐라. 지쳐라. 저 보세요. 야, 보세요. 제가 이걸 보면 예. 박사님 여기에 신규하게 보관은 사전투표함에 보관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개표하는 장에는 QR코드가 없는데 안 보여요. 찢은 거. 그리고 이렇게 안 좁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이게 지금.
안 적고 나왔네. 예, 빳빳하네. 안 적고. 예, 다 빳빳해요. 그리고 사선 제일 잠깐. 높은 것 같아. 너무 많아. 이게 다 빳빳하네. 너무 예, 많아. 너무 많아. 어떻게 개표하는 사람들이 빳빳해. 예. 빳빳해. 가 나올 정도였어. 예, 너무 빳빳해. 많아. 다 빳빳해. 야, 대단하네. 이게 다 빳빳하네. 장면을 우리가 촬영하지 않았다. 예.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도 과연 누가 우리를 믿으러 갔겠습니까? 그러고 이것마저도 조작된 영상이라 하시겠습니까? 진짜 빳빳하네요. 이 투표함을 열었을 때 모양을 다시 중국동, 사동. 제가 그죠? 밥그릇에 밥을 스모키 쌓은 느낌의 고봉이라고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우리네 인심이 후한 것을 상징하는 소리죠. 하지만 하필이면 광진구 후보자와 이름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저보고 왜 광진구 후보자를 조롱하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얘기 드린 바대로 이 고봉의 제일 윗부분을 자세히 보십시오. 한꺼번에 왕창 뭉쳐있는 투표용지가 뭉쳐 있어요. 덩어리를 한꺼번에 한 장씩 넣은 게 아니라 그냥 한 장씩 이렇게 넣은 게 아니라 한 막 5장씩, 6장씩 막 집어도 보이죠. 덩어리잖아요, 덩어리. 그런데 이렇게 소위 뭉치로 접지도 않고. 예. 한꺼번에 같이 투표함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개표하는 책임자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을 직접 열었습니다. 누군가 한꺼번에 투표용지를 집어넣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 물론 위에서 넣지는 않았겠죠. 아예 뚜껑을 열고서 그냥 통째로 밀어 넣었겠죠. 하지만 대단하네. 범죄를 벌이려면 한 장씩 접어서 넣어서 뭔가에 쫓겨 있는 한꺼번에 자기 일이 아닌데 뭐 한 장씩 넣겠나. 예. 더군다나 이 투표용지는 아예 투표함을 반푸남. 투표함이 아닌 반품함이라고 적힌 통에 보관돼 있었고 그 반품함에는 심지어 방습제까지도 나왔다고 여러 번 방습제, 이거 방습제 나왔다고. 이게 또 테이프를 하죠. 여러 번 봉인지를 뜯었다 붙였다 해서인지 봉인지를 뜯었던 자국이 나 있고 스카치 테이프. 또 많이 뜯어서 방습제가 들어. 그렇지 봉인지에 끈끈이가 없어져 테이프를 봉인지 위에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그거 보셔야지 뭐 저기 학교에서 그 저기 다른 데서 투입돼서 쏟아지는 게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통이 바뀔 때 예, 이런 상황을 보면 예. 광진구가 스카치 이 테이프로 붙일 정도로 특수봉지를 뗐다 붙였다 하고 저렇게 많이 넣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걸 보면 손을 댄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걸 손을 댔다고 밖에 볼 수가 없겠네. 볼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겠네. 예, 조사를 해서 이게 동영상 찍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런 증거를 갖고 온 사람을 볼 게 아니라 검찰에서 정확하게 우리를 조사를 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갈 수 있도록 이거를 완전히 조사해서 법부터 잘못된 거 고치고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래 이제 뭐 분류기, 개수기 이게 참 문제가 많죠. 네네. 일반 국민이 그게 또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뭐가 이렇게 참 분류하는데 그렇게 복잡한지. 네네네. 저희가 그 공명선거쟁취위원회에서 제가 선관위에게 저희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몇 가지 중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아라. 전자개표기는 지금 사용하게 되면 콩고, 이라크, 필리핀 어디든지 다 이게 불법으로 나오고 또 특별히 이라크에서는 200명 정도 죽고 재작년에 이런 일들이 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얘네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분류, 단 한 가지 분류만 하는 거야.
우리가 사람이 분류하면 힘들잖아. 1번, 2번, 3번 분류만 되니까 괜찮아 하면서 시연 행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100% 우리는 1번이 2번으로 안 가고 2번이 3번으로 안 갑니다. 그러니 이거는 전자 개표기도 아니고 분류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지금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은 조금 제가 의문이 드는 게 그렇게 이제 수작업을 좀 잘하기 위해 가지고 보조 용도로 그런 분류기를 사용하면은 그게 기계 장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기계 장치면 그 기계 장치에 이제 좀 운전을 하게 만드는 제어용 컴퓨터가 있잖아요. 네. 그럼 분류기나 제어용 컴퓨터 자체가 외부하고 연결이 안 돼야 되는 거죠. 네. 외부하고 연결이 되는 순간 그게 바로 전자장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지금 문제가 외부하고 연결이 자꾸 되니까 문제가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분류기 옆에 컴퓨터를 달아놨더라고요. 달아놨죠. 예. 컴퓨터를 달아놔서 거기서 이제 집계, 합계를 컴퓨터에서 자체적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연에 가가지고 거기 시연회 할 때는 뭐 한라산, 백두산, 뭐 무슨 산 이렇게 산만 해놨어요. 한 4가지만 해서 속리산 이런 식으로. 그런데 칸도 널찍해가지고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가더라고요. 섞어놔도. 그래서 괜찮다 그걸래. 그럼 컴퓨터를 봅시다. 컴퓨터 이게 가는 대로 더하기 개수가 되지 않습니까? 개수되면 분류해서 더해서 개수돼서 서버 연결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 서버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서버를 공개해라. 그랬더니 그 서버 공개도 안 하고 또한 우리가 그 QR코드에 컴퓨터 우리가 투표지를 발급할 때 그거를 좀 그 서버 공개를 해라. 네가 인증 받았냐. 품질 인증을 받았는지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거는 특수적인 거라서 품질 인증 받을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위의 장비를 요번에 썼잖아요. 그래서 너네들 이게 컴퓨터하고 분리만 하는 게 컴퓨터 연결돼 있고 개수까지 하고 서버까지 다 가서 이거는 솔직히 분류기가 아니야. 개표기야. 그리고 너네가 처음 만들었을 때 분류기라고 안 하고 전자 개표기가 도입됐다고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냐고. 우리가 막 항의를 하고 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동의서도 받고 국회에 이거 법을 상정해가지고 이제 통과시켜서 못하게 하려고 사전투표 방지 아까 그런 게 있으니까 전자개표기 방지 그리고 현장에서 수개표하기. 예, 수개표하기. 현장에서 개수를 해가지고 그러면 돈도 절약하고 시간도 반드시 절약합니다. 현장에서 한 곳에 어디 이동할 필요 없고 뭐 하고 쏟고 막 며칠 할 필요 없이 거기서 그 통이 한 4통, 5통 나오면 금방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수개표하기. 그거에 국회에 발의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의서를 국회의원 11분을 이렇게 동의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발의까지 했지만 그 이유는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 문제점을 우리가 보면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분류기입니다. 그리고 착착착착착착 하면서 이제 분류되는 거 이제 눈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쭉 해주는데 여기 이제 이게 뭐 적재함이죠. 예. 이제 분류를 쩍쩍 지금 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가운데 이게 지금 종루구 분류기입니다. 예, 종루기 분류기인데 무효표만 나오는데 무효표만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잠깐만요. 네. 무효표만 나오는데 여기 무효표가 되어 있는 표가 요 앞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무효표가 누구한테 갔냐면 이분한테 가더라고요. 무효표가 이분한테 갑니다. 예. 이분한테 가면서 건네주는 걸 제가 봤어요. 이제 지금 빠른 상황인데. 그래서 아까 그분이 왜 그분한테 그게 가면 이게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리고 이분이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분이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제가 가졌습니다. 예. 그 손 빼가지고 저분한테 살짝 넘겨주는 촬영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 있어? 예. 이렇게? 예. 이분이 지금 이분한테 이제 가는 동영상이 이제 제가, 이분한테 예. 무효표를 건네주더라고요. 이분이. 개표 사무원 이분한테 무효표만, 여기 무효표만 쫙 있어요. 무효표. 이것만 살짝 빼가지고 그분한테 주시는데, 우리는 이분을 그냥 100% 믿어야만 되죠. 이분이 어디다 넣었는지 따로 빼놨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금 착착 잘 나오는데요. 예. 더불어시민당. 예. 예. 더불어시민당, 이거는 개수하는 거예요, 개수기. 예, 개수기. 예, 긴 거. 긴 개수기. 60몇 센치니까. 예, 처음으로 이제 요번에 제작이 된 개수기. 예. 근데 이 개수하는데, 잘 보시면 아주 착착 잘 나오죠. 이 더불어시민당입니다. 예. 그런데, 더불어시민당 이 개수하는데 이 시간이 1분 6초, 16초 남나 16초가 나와요. 딱 16초. 50장에 16초. 50장에. 예. 50장에. 굉장히 빠르다. 예, 이게 아주 빠르죠. 16초. 그런데, 이게 어디 거라 그랬죠? 더불어시민당. 예. 더불어시민당이 예. 16초. 근데 요거를 보시면, 요거는 미래통합당. 개수하는 거 잡을까요? 어때요? 아주 늦네. 그리고 잠깐 쉬죠. 쉬었다가. 힘든가 봐요. 쉬고.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이게 가는데. 아이고, 내 힘들다. 같은 개수기인데, 얘 너무 힘들게 예. 쉬었다 하고, 조금 몇 장 나오고 쉬었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예, 쉬었다 하고, 봐봐요. 정말 그렇네요. 예. 좀 맛이 간 것 같은데. 예. 쉬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19초가 나옵니다. 50장에. 예. 그래서 쉬었다 합니다. 쉬었다가. 이거 개수기가, 저는 자세히 컴퓨터를 모르지만, 개수기가 무슨, 이거 20초로 정해놓고 50장을 해. 그러면은 50장 하는데 20초를 하고, 몇 장에 뭐 이렇게 좀 쉬었다가 해. 5장에 하나씩 쉬어. 그러면 10장에 하나씩 쉬라고. 그러면 쉬어지는 거예요. 예. 왜 쉴까요, 얘는? 그런데, 더불어시민당 거는 그냥 기계가 아주 착착착착 잘 나오잖아요. 한번 더불어시민당은 아주 기계가 좋습니다. 예. 그것도 좀 의문이 떠오르네요. 예, 이거 보세요. 이거 봐봐요. 이거 착착착착착 나오지 않습니까? 예. 착착착착 나오잖아요. 예. 이 착착착착 나오는 소리도 그렇죠. 착착착착 나와요. 예. 더불어시민당만 나오는 숫자가. 예.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종로구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개수기도 보고, 분류기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분류기에서 황교안 대표 표가, 지금 무효표 쪽으로 자꾸 가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촬영했는데 그거를 재검표를 안 했다면 황교안 표가 그냥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검표를 선관위는 반드시 한다고 하지요. 근데 새벽 5시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재검표까지 해서 이거를 잘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예. 공주 부여 청양 지역에서는 이 분류기 할 때 너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재검표를 했더니 뒤집어졌잖아요. 예. 여기는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공주부여 청양 지역구에서 검표를 하여 2번 미래통합당 여기 한번 보시죠.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묶여있는 개표용지를 보니 1번 투표용지 묶음에 2번 투표용지가 상당수 섞여 있는 것도 발견했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런 기사까지 나와서 이제 투표용지가 이게 광진구 거예요. 아니, 종로구 또한 황교안 2번 확인으로 옮겨간
투표용지는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네,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재확인표인데 여기로 가 있어요. 이거 황교안께. 황교안표가. 예, 황교안표가. 황교안표가 이제 재확인으로. 황교안표가. 예. 황교안표가 황교안표가 재확인으로. 예. 원래는 이게 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아니요, 이쪽에서는 저기 1번. 오세요. 아니, 누구죠? 이낙연 씨. 이낙연 씨 거. 여기는 이낙연 씨로 가는 거고요. 여기는 황교안 거. 황교안. 이게 지금 황교안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이낙연 씨도 1, 2가 이낙연 씨. 투표가 많기 때문에 1, 2. 여기 황교안 1, 2. 그럼 여기 두 개에서 빼야 되는데 여기 지금 여기 찍혀 있는데 여기 찍혀 있는 이쪽 가 있네. 재확인 이거는 버릴 수도 있고 재검표 안 하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버려지는 표. 근데 그건 확인할 수가 없죠. 버렸는지 아니면 다시 재검표를 다 했는지. 누가 아주 잘 잡았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재확인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쨌든 그 부여 사태가 상당히 그동안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불신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그런 확정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부여에서 정진석 대표가 미래통합당이 재검표를 그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당선될 수 있었죠. 그렇지 않으면 뭐 100표 또는 50표 또는 떨어졌죠. 그러면 결국 재검표 다시 또 신청이 되고. 어쨌든 앞으로 뭐 이거 다 집어치우고 수개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현장에서. 이번에 뭐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예. 이게 뭡니까, 그죠? 참.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천천히 지금 슬로우로 25배 슬로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이 손님 보면 문신 새긴 사람이에요. 이렇게 문신 많이 새겼는데 무엇보다도 이번 개표 사무원은 중국인을 많이 썼어요. 이번에? 예. 선관위가 얘기했어요. 중국인들이 중립적이고 당에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에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중국인들을 많이 썼다. 말 같자는 소리 하네. 중국인들을 대한민국에 선거를 하는데 그 선관위 발표가 그렇습니까? 예. 중국인 많이 썼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당에 소속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무슨 미래통합당하고 민주당하고 소속된 당원이 몇 명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까? 예. 참 정말 사람들 너무하네. 예, 그래서 정말 발표했습니까, 선관위가? 예.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지역구 선관위도 전화를 했어요. 지역구 선관위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왜 중국인을 썼냐 그랬더니 중국인 우리가 썼다. 근데 한 군데만 쓴 게 여러 군데 전화를 했는데 여러 군데 중국인을 많이 썼다. 중국인들은 당에 가입되지 않아서 중립적이라 우리가 썼다. 그리고 중국인들도 우리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을 썼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놀고 있고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기업이 힘들어서 쉬는 국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개표 사무원을 모집하지 않았어요. 공고를 하지 않았어요. 원래 공고를 해서 우리 국민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개표 사무원들 주로 누구였습니까? 개표 사무원 소문들이 많던데. 네, 저희가 아는 거는 시민의 눈이라는 단체와 또 소방소에 무슨 가입되어 있는 단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문적으로 이제 어디서 썼는지 검찰이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게 미국에서 QR코드 플랫폼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제 내한테 이야기한 거는 그게 3,504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네. 개표 요원들이. 예. 그 개표 요원들이 이런 제어용 컴퓨터라는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으로 이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사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그분이 하더라고요. 보세요. 이게 황교안표가 이렇게 갔는데 이 위에 또 무효표가 여기로 가죠. 여기 무효표예요 지금. 무효표입니다. 예. 여기 무효표가 가면서 이제 여기는 황교안표가 두 장에 살짝 찍혔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황교안표가 그쪽으로 또 갑니다. 이게 슬로우로 차량을 해서 한 투표지. 그렇죠. 황교안이 앞으로 왔죠. 뒤로 이제 조금 있다 보면 황교안표가 이제 다시 이제 그 무효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전자 개표기입니다. 그래서 이라크에서는요, 103표 얻은 사람이 예, 전자 개표기를 사용하니까 213표 얻었다고 했어요. 당선이 됐거든요. 103표는 작잖아요. 딱 이만큼. 그런데 예, 분류기로 가니까 또 213표로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수개표를 하자. 재검표 신청해서 했더니 103표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 민경호 의원님이 정말 여기 지금 여기 조금만 갔지만 우리가 지금 재검표를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선거 임명부를 줘야 되잖아요. 선거 임명부도 줘야 되고 준비부를 지우라 이거야. 앞에 지우고라서도 임명부를 줘라. 그리고 아직 임명부 안 줬습니까? 네, 안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컴퓨터에 이렇게 제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니 이것도 우리는 조사를 해야 된다. 달라 그랬잖아요. 서버도 주고 개표기도 주고 다 달라 그랬더니 예, 주지 않았잖아요. 선관위가. 왜 주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가 잘못했다 고백을 하고 애기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잘못했으면 혼내면 잘못했다 하는데 선관위는 끝까지 큰 잘못이니까. 큰 잘못이죠. 큰 잘못이니까 뭐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만일에 잘못을 했으면은.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서양기 대표님 말씀은 이게 단순하게 선관위가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그런 분류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이 아니고 예. 그게 제어용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런 서버라는 이해할 수 없는 예. 그런 결과를 낳는 전자개표기다. 예. 전자개표기이기 때문에 이건 예. 현행법에도 맞지 않고 예. 그 다음에 부여와 마찬가지의 그런 사례가 예. 전국에서 많은 곳에서 발생했을 것이다. 네네. 그렇게 지금 의심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죠. 다르게 이제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 이제 개수기나 전자 개표기를 이번에 이렇게 불법적인 걸 우리가 알게 됐으니 다음에 선거에서는 이런 거 전혀 사용하지 말고 현장에서 옛날과 같이 그 자리에서 그냥 수개표하면 누가 당선이 되든 아주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투표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보시고 한 30초나 그동안 공명선거 정치 연합 활동해 오시면서 국민들한테 한번 당부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이 방송을 공병호 TV를 방송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 TV를 보시고 많이 펌을 좀 해주시고요. 특별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는 이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무원이나 아니면 선거 관리에서 직접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셨던 분, 양심이 살아나서 고백하고 공익 제보를 해주셨으면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사는 것이 결국 공정한 선거입니다. 선거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네,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 특별히 선관위에 관계되신 분, 선거에 참여하셨던 분 주위에 연락하셔서 공익제보 했을 때 우리가 또 제보만 받지 않고 현상금도 줍니다. 그만큼 대가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자백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많이 펌도 해주시고 볼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참 이 선거라는 것이 일종의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참 돈이나 시간이나 에너지가 많이 손상이 될 텐데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